만나면 좋은 친구 MBC. 강은 마을을 돌고 또 돌아 나온다. 시간이 멈춘 듯 고색창연한 골목을 따라 건너라면 담장 너머로 사분사분 들려오는 옛 이야기. 이곳은 역사가 깃든 풍경이자 삶이 이어지는 위대한 유산의 마을. 참 특별한 바로 여기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세 가지 유산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세계 유일의 마을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죠.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국학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의 6.25 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조선시대 500여 년간 지속된 집단 지성의 성과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탈춤 18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조금 전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요, 안동시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 또 인류무형문화유산까지 세 가지 카테고리의 세계유산을 모두 보유한 지역이 됐습니다. 과연 이 마을의 시간이 어떻게 세계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오늘 이 유산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이어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텐데요. 안동문화백선 오늘 이 시간은 한국국학진흥원 이상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이 책,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보고 하회마을의 저자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 박사님과 함께 하회마을을 거닐며 하회마을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만들어왔던 다양한 유산들을 그 특성에 따라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나누고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다. 저희는 부용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낙동강 너머로 보이는 하회마을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이게 하회라는 말 자체가 부용대에 올라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네. 하회마을 자체는 물이 돌아드는 마을이라는 개념인데 이 부용대에 오면 바로 이 전경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네. 안동문화백선 하회마을 편은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보고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거든요. 네. 집필하신 박사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회마을에서 일어났다고요? 유네스코가 세계가 남긴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 지가 이제 세계유산 같은 경우는 한 50년 됐고요. 네. 또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한 30년쯤 되었거든요. 근데 세계유산, 또 인류무형문화유산, 또 기록유산이 보통 각각 다르게 이렇게 지금까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네. 특정 지역도 아니고 특정 마을에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다 등재된 그런 마을이 나왔다는 게 세계를 한번 좀 떠들썩하게 할 그런 일이고요. 네. 이 하회마을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이 세 가지에 모두 등재가 됐다는 건데 네네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마 하회마을이 거의 유일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마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적 가치,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켜왔던 문화유산적 가치, 의미들을 전승하기 위한 기록유산적 가치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마을이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되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유네스코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나누어서 진행을 해왔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위 마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유네스코로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유산 정책을 좀 새롭게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마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고택과 마을 구조라는 유형유산은 단지 건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의 삶과 전통이 이어져 왔고 그 삶을 지탱한 정신은 유교 경전과 책판이라는 인류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해마다 버린 태놀이 의식은 지금까지 살아 숨쉬는 무형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이곳이 하회마을의 북쪽 수많은 송림이 뻗어있는 만송정입니다. 참 아름다워요. 예, 아마 한국에서 이 정도 아름다운데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의미와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분야인 지정유산 제도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유네스코라 그러면 UNESCO 네. 그중에 이제 UN은 나라 간의 연합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교육,
그리고 과학, C가 문화 분야예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그 조직한 국제 간의 그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네스코가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교육 분야도 있을 거고 과학 분야도 있을 거고 또 그 문화 분야도 있는데 이 지정유산 등재 제도는 문화 분야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유산 이런 것들 중에 보면 세계가 반드시 함께 이렇게 보존하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유산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문화 분야에서 보존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유네스코의 어떤 그 지정유산 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지정유산 제도도 3가지로 나눠진다면서요? 네, 이게 그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유산이요.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 하회마을 같은 경우 우리가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이제 뭐 부동산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월드 헤리티지라고 해서 세계유산 제도로 따로 보호를 해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승되는 게 있어요. 기술, 춤, 예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의 유산 보호 정책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따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면 이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억해야 될 기록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유산 자체를 보존하는 기록유산 제도라고 해서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 제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도가 따로 있고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월드 헤리티지. 건축물이나 기념물 등을 비롯해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삶의 터전이나 유적지, 특정 지구 등이 그 대상이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17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고 하회마을은 세계문화유산에 속한다. 그러면 이 하회마을이라는 건 어떤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은 건가요?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요, 이 3가지 분야에 다 등재된 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예요. 하회마을 자체는 이게 모험계가는 유산이니까 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탈춤 같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전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회마을에서 만들었던 유교 책판, 또 편액, 뭐 이런 또 이제 내방가사도 있겠고요. 네. 이런 것들은 기록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런 기록유산도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의 어떤 그 3대 카테고리가 다 지정되어 있는 아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집들이 오래됐다는 걸 넘어서 그 속에 삶과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이런 가치가 있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단순히 집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겠죠. 네. 근데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궤적 중에 탈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니까 네. 이거는 집하고 또 다른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기록들이 다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되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의 정신을 노력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건물 속에 그네들이 살았던 삶의 어떤 노력들과 또 그네들이 정신을 이으려고 했던 노력,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을이 우리가 이제 하회마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메모리 오브 더 월드.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유산. 인류의 중요한 기억을 전승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의 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은 2025년 현재 국제 목록에 20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 6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곳은 병산서원입니다. 이곳의 백미죠. 배롱꽃이 만개한 시절이라 서원의 고풍스러움과 또 한국 서원의 멋을 한층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병산서원이 그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주변 환경이 입지 조건, 우리가 얘기하는 풍수나 자연경관이 아주 독특한, 그리고 그걸 갖다가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병산서원의 만다루 같은 경우가 기둥 10주만 쫙 세워놓고 문도 없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해요. 비워야 채워질 수 있다.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은 어떤 관계인가요? 이 병산서원은요, 하회마을이 500년 동안 이렇게 그 시종마을로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한 마을이 500년 이상 유지되려면 그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배양하고 그 인물을 계속 이렇게 본받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병산서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하회마을이 배출했던 최고의 한국의 재상이었던 영의정 유성용 선생과 그 아들 유진 선생을 배양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곳을 통해서 이후로 그분들의 학덕을 이어받기 위해서 적어도 300~400년 이상 노력해 왔던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병산서원이라는 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 서원 중 하나이자 또 여기에서 제작돼 오랫동안 간직해온 유교 책판, 이게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이 병산서원은 사실은 그 유네스코와 굉장히 인연이 좀 깊은 그런 곳이에요. 네. 이게 원래 이제 2011년에 그 하회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도 병산서원도 500년 시족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같이 등재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그 한국의 서원 9개가 등재될 때도 거기 포함되어서 등재된,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벌써 이관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유성용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어떤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기록했던 이런 유교 책판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목록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편액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편액 같은 것들도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가 된다. 그래서 병산서원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세계유산의 어떤 백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글은, 기록은 말보다 오래 남죠. 마을 주민들은 지식과 도덕, 공동체 규범 등을 기록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이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인텐저블 컬처럴 헤리티지. 사람을 통해 전승되고 표현되는 유산. 전통 문화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표현되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강릉 단오제, 해녀 문화, 김치 담그는 문화, 한국의 탈춤 등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23종을 보유하고 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많은 탈춤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요것들 13개를 묶어가지고 한국의 탈춤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날 모로코에서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록되었을 당시 그때 가장 감격스럽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해외에도 보여줄 수 있다. 한국도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장 기뻤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다산과 또 풍요를 기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이런 어떤 그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던 굿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런 굿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산이라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놓기 위한 이런 용도와 풍요로운 사회를 비는 이런 어떤 그 굿인데, 그중에 특히 하회 별신구 탈놀이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큰 굿의 개념을 가지고 진행돼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한 마을이 한 500년 정도 이렇게 혈연으로 이어지다 보면 여긴 당연히 어떤 그 통상유치로 일컬어지는 분들의 어떤 집성촌이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농사도 짓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분들의 어떤 그 욕구와 혹은 억눌린 감정들을 풀어내는 이런 어떤 그 용도의 굿으로 작동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면 그 특권이 있습니다. 가면 쓴 사람이 말한 말, 행동을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돼 있어. 왜 그러냐면, 그래 내가 체록할 때 그 노인들한테 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하네. 선왕님이 시기하지.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걸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의 매일의 용서를 저건 신이 쓰기위해서 하는 거다. 거기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다. 사실은 지금 세상에도 그게 절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격한 유교적 질서가 있는 마을에서 뒤집기 한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유교적이었던 그 질서가 늘 꽉 짜여져 있으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분출시키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쌓여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발발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한 마을이 이렇게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것들을 풀어내는 방법들이 탈을 쓰는 순간만큼은 계층을 신분을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층민이 양반을 막 놀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고귀한 어떤 성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욕망 구조를 놀려먹기도 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이제 별신구 탈놀이 속에 들어가면서 탈놀이하는 과정 속에서만큼은 자기의 억눌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분출해낼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마을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라고 하면 마을살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이 탈과 탈놀이를 통해서 해소해낼 수 있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민중들의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이 탈과 탈놀이를 통해서 마음껏 풀어냄으로써 가진 양반들은 상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융화와 소통의 채널이 이 탈과 탈놀이가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형과 유형 유산의 조화, 달놀이는 마을의 감정, 유교 책판은 마을의 이성. 감성과 이성을 균형 있게 품은 품격 있는 마을, 바로 하회마을이다. 하회마을의 뿌리죠. 저희는 충효당 종택 앞에 있는데요. 이 두 종택이 오랜 시간 마주보고 있었다고요? 네, 사실은 이밤 종택 같은 경우는 이 마을에 600년 이제 입항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종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충효당 종택은 세유성룡이 나중에 이제 파종이 되면서 이후로 약 한 400년 이상 이루어져 내려온 그런 종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하회마을의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마을이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현조라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조상으로 이렇게 이 두 종가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의 어떤 후예들로 이 전체 마을이 꾸려졌기 때문에 하회마을의 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혈연만으로 이 긴 시간 동안 공동체가 이어져 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혈연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를 낳으면 이제 몇 대 안 가면 사실은 다 갈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선조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어떤 그 공동체의 노력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이 세종택하고 경암종택 같은 경우가 가장 위대한 어떤 그 본받을 만한 선조들로 설정이 되고 이분들의 정신을 잇기 위한 노력들이 마을 공동체 전체의 어떤 노력으로 진행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문화적 노력들 그리고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받쳐주면서 실제로 500년 이상 혈연 공동체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곳 충효당은 서해 류성룡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고택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서해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후예들이 서해 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훈시에서 따온 집 이름인데요. 충과 효를 행하라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현판으로 달고요. 그러한 정신을 400년 이상 지켜오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이 마지막 남긴 시에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충효의 가치가 그 손자 졸제 유원지, 증손자 눌제 유의하에 이르기까지 가풍으로 형성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삶이 이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물리적이고 박제된 공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그 후예들이 이 공간의 이름을 충효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나면 충과 효를 행하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 박제된 공간에서 의미를 계속 만들어가고 새롭게 이어져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충과 효를 행하기 위해서 4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전통을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단순히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그 정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승되어 왔던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풍산 류씨의 집성촌에서 시작된 이 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 정신과 문화를 이어오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산의 마을이 되었다. 하회마을, 그 이름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과 미래를 향한 살아 숨쉬는 이야기다. 저희는 옥연정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이 우리나라 최고였던 기록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징비록을 쓰신 곳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서해 선생 본인이 공부하려고 지은 공간인데 아마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기 삶을 살다 가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위대한 놀라운 유산을 계속해서 지켜가려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유네스코가 지금까지 이제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회마을을 3가지로 나누어서 지정도 하고 유산 정책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보존과 활용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유네스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3가지 각기 다른 어떤 그 유산 정책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어 놓은 것이지만 하회마을 입장에서 보면 하회마을 분들이 자기의 삶으로 지금까지 400년, 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이 유네스코 저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3개로 쪼개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네스코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적어도 50년 이상, 기록유산 같은 경우 30년 정도 되는 유산 정책 전체를 하회마을로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핵심에는 마을을 살다 간 사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으로 이 마을을 지키고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하회마을 전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보존, 활용 정책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겐 숙제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머나먼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드는데요. 안동문화백선 오늘 한국국학진흥원 이상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00년) 하회마을의 정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을 전체를 보이지 않게 지켜온 정신의 공간 삼신당. 이곳에는 삶이 있고 전통이 있으며 바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온 뿌리, 보이지 않는 것을 깊은 곳에서 간직한 마을, 바로 하회마을입니다.